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세계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김은혜입니다. 자, 2부에서도요, 손재 마스터님과 그리고 송준식 해설위원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는 지표 발표가 되면서 시장의 종목들 간의 움직임이 변동성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희 2부에서는 더욱더 꼼꼼하게 그들 종목들, 매매 포인트와 투자 전략까지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9명의 마스터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신세계 배너 버튼만 눌러주시면 바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실행하셔서 전략들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와 그리고 문자, 그리고 실시간 유튜브 채팅방도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다양한 의견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세계 2부를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 시장 흐름 보면서 매매 포인트 그리고 투자 전략 함께 전달 도와드릴 텐데요. 다양한 이슈 그리고 속보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방송 전부터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 속보 정리 도와드릴게요. 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S&P 500 그리고 월스파고 실적 예상치 하회를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S&P 500 지수에 대해서는 최근에 각 기업들, 속해 있는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그리고 뉴스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S&P 500 지수 안에 웰스파고의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스턴 연은 총재의 발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규칙 의거한 통화 정책을 비판한다. 라는 또 다른 발언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발언은요. 점진적 금리 인상을 또 선호한다. 네, 이런 발언이 오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이라든지. 어려운 멘트들을 많이 해요. 아, 그럼요. 네. 연준의 역할은 예술가 같다 이러면서 네. 금리 인상은 자산 축소는 아트인가요? 네. 예술이다. 네. 기존의 올드스쿨을 계속 반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네네. 이런 기존의 이런 법칙들이 경제의 기본적인 법칙들이 하나도 적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좀 이런 멘트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해외 선물 처음 접하셨던 분들 또는 또 이런 발언들을 처음 접하신 분들이라면 무슨 말을 하는지 좀 모르겠어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매년마다 그리고 매 분기마다 이런 발언이 이어져 오고 있고 통화 정책에 대해서 이런 발언으로 좀 눈치 싸움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번 또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 들어보신다면 쉽게 알아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1시가 지난 시각인데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먼저 S&P 500 지수부터 보도록 하죠. 자, S&P 500 지수입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강보권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그 상승세는 못 따라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지지가 되고 있는데 2,553.50포인트에서 전거래일 대비해서 0.20% 상승한 상승 가격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속보도 함께 전달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가 기업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S&P 지수와 나스닥이 사상 최고 출발을 했다라는 속보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연일 상승 이어오다가 오늘은 조금 잠시 쉬어가는 흐름이었는데 미국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네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볼까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6,097.75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P 비교해서 여전히 강한 상승세로 이어져 오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유로 FX도 보도록 할게요. 자,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1.29 가격대 여전히 지지하고 있고요. 1.19055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 볼까요? 오늘 좀 큰 변동성이 나왔던 골드는요. 1,300달러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요. 뭐 일부에서 지켜봤던 그 상승분은 조금은 반납을 했습니다만 1,303.1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크루드오일은요. 51.28 가격대까지 좀 떨어졌네요. 일단 저희 방송 시작할 때는 중반 가격까지는 좀 올라와줬던 것 같은데 다시 51달러 초반 가격대까지 좀 밀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에 들어오면서 현재 시세 살펴보셨고요. 그에 맞춘 또 속보도 전달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8월 기업 재고도 발표가 됐네요. 월가 예상치는 0.6%였습니다만 발표된 수치는요, 0.7로 예상치를 웃도는 성적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뭐 또 소비자 관련된 지표도 말씀드렸지만 10월 소비자 태도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월가 예상치는 95.3으로 예상됐는데 이것보다 상당히 상회한 지표가 나왔습니다. 101.1로 나왔다는 점, 이 두 지표도 다시 한번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엇갈린 혼조 흐름의 지표가 보여지고 있는데 또 중요한 거는 이들 지표들을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움직이냐인데요. 자, 그 부분에 있어서 2부 더욱더 꼼꼼하게 두 분과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부에도 문자가 와 있고 지금 2부도 많은 분들이 뭐 전화와 문자로 의견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자, 문자 먼저 확인할게요. 5884님이 보내신 문자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구리 연일 뭐 저희가 또 확인을 시켜드리고 있는데 자, 구리는 계속 매수일까요? 아니면 이제 매도 시점일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구리 어제 상당한 탄력을 보여줬거든요. 구리 같은 경우 오늘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지금 5거래일 연속 양봉을 그리면서 우상향하는 정말 상당히 가파릅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매수 포지션이 유효한지 아니면 이 가격대에서 매도로 또 대응하는 것이 조금 더 유효한지에 대한 부분 두 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뭐 시향적인 부분부터 들어볼까요? 해설위원님. 네, 중국 19차 당대회가 이제 곧 열리죠. 그렇기 네. 때문에 비철금속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 포지션은 여기에 대한 좀 결과를 보고 좀 대응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큰 그림으로는. 그렇고, 뭐, 여튼, 구리의 최대 생산국인 칠레가 뭐, 레포트를 냈습니다. 4분기에 뭐, 가격 안정성을 지켜가면서 상승세 계속 이어갈 것이다. 라고 뭐, 얘기는 했는데, 일단 기술적으로는 저는 전고점을 한번 돌파를 시도하지 않겠는가, 이 정도 왔으면. 네. 싶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수요가 뭐, 니켈을 비롯한 뭐, 구리, 그리고 뭐, 전반적인 이제 비철금속에 대한 수요가 중요하기 때문에 19차 당대회에서의, 그 소비 관련, 소비와 생산 관련 뭔가 방향성이 어떻게 제시되는가를 조금 한번 확인하고 다음 주에 다시 조금 대응을 하는 게 저는 네.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역시나 뭐 철광석이라든지 니켈 그리고 구리에 관련돼서는 전반적인 시각도 훑어주셨고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전고점까지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라는 그런 큰 그림 안에서도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리에 대해서 또 상세하게 또 짚어봐야 되겠죠. 마스터님 함께 보고 계시나요? 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리 뭐 어제도 그렇고요. 뭐 계속 요즘 구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나 봐요. 네. 시청자님들이. 네. 근데 우선은 지금 제가 저번에 나왔을 때도 한번 뭐 질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작은 그림은 우선 작은 그림은 돌파가 된 상태에서 상방 제약 갖고 있죠. 그리고 우선 큰 것 좀 보겠습니다. 네. 큰 거 저번에 나왔을 때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얘네들 채널 지지력에 매수 맞다. 단 이 구간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쫓아가는지 그거 고민해야 될 자리였어요. 저번에. 얘가.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얘네들이 돌파해서 지지가 됐다면 가장 강력한 저항점들 아닙니까? 이 자리가. 그럼 이 구간부터 다시 상방이 유효하겠죠. 그래서 방금 해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도라면 전고점 한번 테스트하러 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우선 눌림에서 좀 보는 게 맞겠죠. 단기 그림들 고점 찍은 다음에 지지력만 확보하고 있지 고점을 높이려는 노력은 잘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얘네들은 보합이라고 보시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추세는 지켜주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그렇죠? 우선은 좀 부담이 느끼는지 굉장히
설왕설래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다시 한번 추스리는 구간 내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그렇다면 얘네들 또 쫓아갈 수 있냐 이제 그거에 대한 문제죠. 네네. 어차피 시작은 이런 그림들은 스캐핑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단타부터 시작해서 롱포 대응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중요한 구간들 이 구간들 넘어갔기 때문에 3.1160대 지지력들 확보하면 추가적인 점진적인 우상향 테스트를 보신 게 맞고요. 네네. 그 다음에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정도의 그림이라면 저는 이걸 채널 구간으로 만들어서 그 기준으로 설왕설래 하면서 싸울 것 같아요, 우선은. 그래서 지지력들 확보하면서 위 구간을 치는지를 봐야 되고, 만약에 물량을 갖고 있다면 보시기 편한데, 그렇지 않다면 뭐 신규는 항상 부담이 되죠. 신규는 항상 부담이 된다고 말씀드리겠고, 우선 진입한 기준은 항상 그렇습니다. 본인이 잘못됐을 때 그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구간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손절 짧게 대응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매도 그거는 별 의미가 없다 보고요. 어차피 지금 중심 가격에서 위아래 휩써주고 더 이상 못 움직인 거기 때문에 추세 지지력에서 매수 배팅을 하시던 아니면 고점을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눌림을 또 다른 우상향 종목들처럼 그렇게 대비하신 게 맞고, 뭐 가다 보면 어차피 추세가 많이 날 그림이라고들 많이 구리는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참을 수 있는 기간, 그 다음에 참을 수 있는 시간 내에서는 충분한 급락 다음에, 급등 다음에 익절을 잡고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니라면 설왕설래 하는 그림들 보긴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수익 난 아이들이 30만 원, 20만 원 뭐 이렇게 밀려 있으면 다들 불안이 매 한 가지예요. 이런 구간들 어떤 세력들이 추가적으로 아래서 끌고 오는 수익을 담보로 끌고 가는 자리지 신규로 얘네들을 끌고 가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고점 영역의 중심 자리를 매물대고요. 하기 때문에 설왕설래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캘핑할 구간이지 여기서 뭔가를 추세적으로 배팅하는 구간 아닙니다. 아직 변곡이라고 확인되지도 않고요.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시세가 나오는 종목에 대해서 또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그 다음에서 현재 시점에서 어떤 포지션으로 대응해야 되는지도 궁금하셔서 또 시청자분이 이렇게 보내주신 것 같아요. 일단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상향 테스트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올라오는 고점에서의 대한 매도가 더욱더 유리해 보인다라는 말씀까지 전달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뭐 중국에 대한 소비, 수출 부분도 궁금해 하시는데 중국 9월 수출이 9.9%로 나왔고요. 수입은 19.5%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역 흑자는 33조 원으로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지금 결과들이라고 해야 되죠. 결과가 그렇다면은 구리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해설위원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당연히 네. 생산자 물가지수, 생산 네. 뭐 CPI, PPI 모두 잘 나오면 구리 가격에 어떻게 보면 하방 지지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뭐 상방으로 어떻게 얼마나 끌고 갈지 모르겠으나 뭐 아무튼 중국 수요가 거의 그 구리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수요에서 한 60%, 6할 이상을 차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GDP를 비롯한 CPI, PPI 정도는 구리를 거래하시는데 꼭 조금 참고를 하셔야 되는 지표들이 네.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대표 마스터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 말해도 거? 될까요? 네네. 아니, 잘 기억 안 나서. 네. 어제 제가 구리 설명을 드리면서 봤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뭐 차트에서 네. 보면 만약에 어제 급등 급락을 두 자리 변곡을 잡아드렸어요. 제 기억에는. 그 다음에 그게 마무리된 걸 보았었는데 그 네. 박스가 아마 이 박스였던 걸 같습니다. 사실 저도 구리 매매를 안 해서 아마 기억을 못해요. 제가 보기에는 얘 매도입니다 한 다음에 매수로 이 자리까지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눌릴 겁니다 했는데 그 자리에서 약간 눌리다 얘네들이 지지가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제 기억에는 얘네들 매수입니다 해서 매수, 그 다음에 이 자리부터 매도
쳐도 됩니다 하고 제가 밀리는 걸 보고 마무리를 지은 것 같은데 시간 봐서는 아마 이 자리인 것 같아요. 이거 박스를 제가 지정해 드린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지지력에서 싸우고 있고 그다음에 상방 제약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갇혀서 싸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박스 구간을 돌파한 이후에 네. 주변 혼조세 양세 근처에서 다시금 혼조 양세를 띄고 있다. 단지 상향 배팅이 강하기 때문에 윗구간 휩손을 주는데 돌파를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관점 그대로 유지하고 보시는 게 낫고 기본적으로 이런 추세선들을 한 번씩 참고를 하십시오. 네. 이 물량들 깨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네. 이 구간들을 깨면 정확하게 안착한 모습이 나옵니다. 뭐 치자마자 이렇게 꼬리 달고 빠지는 그림은 우선은 고민한다는 거고요. 오히려 변곡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그런 거 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또 속보 들려오는 내용도 함께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이체방크에서 파운드 하락에도 매수 입장을 유지한다라는 의견이고요. 또 브렉시트가 2021년 연장설에 파운드가 급등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구리만큼이나 파운드도 최근에 흐름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장의 흐름 보면 1.3324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0.23%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파운드와 역시 5거래 연속 오늘도 양봉으로 마감이 된다면은 5거래 연속 상승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파운드도 역시 두 분과 또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리와 파운드 최근에 투자자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거든요. 네. 해설위원님 파운드 어떻게 보세요? 지금 영국 시점? 중앙은행 BOE가 금리 네. 인상을 할 것이다 라는 재료도 있죠. 그리고 브렉시트 관련해서도 설왕설래 말들이 많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사실 얼마나 위로 갈지는 예상하기가 힘듭니다. 힘들고 왜 그러냐면 너무 정치적인 재료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사실 파운드에는. 네. 그런데 일단 바닥은 봤다. 예, 여기서 1.3048이 직전 저점이었는데 1.3100 부근까지 다시 내려가기는 힘들다. 재료들이. 당분간은 상승 재료로 계속 작용할 것이고, 네. 상단으로 좀 큰 구간으로 좀 분석을 해보자면 1.3400까지는 한번 테스트를 할 수 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글쎄요. 지금 과연 어떻게 보면 유로존 22와 반하는 약간 정책일 수 있는데, BOE가 먼저 인상에 대한 카드를 먼저 뽑을지 이 네. 부분도 상당히 조금 눈여겨봐야 될 그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또 다른 분석가들은 또 유로와 지금 파운드가 좀 같은 흐름으로 함께 지켜봐도 된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리고 일단 송주식 해설위원님 말씀해 주신 의견은 1.3100이죠. 최근에 눌렸던 자리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자, 그 부분까지 떨어지기에는 조금 아래쪽으로다기보다는 위쪽으로의 조금 더 여력이 남아 보인다. 그리고 위쪽의 가격대는 1.3400에 대한 부분 다시 좀 트라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또 분석을 해 주셨어요. 역시나 또 영국 파운드화에 대해서는 이런 통화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 좀 다방면으로 복합하게 좀 섞여 있는 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도 또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스터님 바로 분석도 들어볼까요? 우리 네. 파운드 하고 있나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파운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설명할 때 파운드를 제가 열고 설명한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똑같은 그림입니다. 네. 상방 제약에 그러면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유로 매도 압력 보니까 파운드는 눌릴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유로하고 같이 볼게요. 자, 유로 상단부 제약에서 눌린다 그랬죠. 그래서 눌림의 매수를 받던지 저는 지금 매도 들고 있습니다. 우선 유로도 똑같이 중요한 구간대에서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파운드도 비싸다 보시면 됩니다. 달러 영향, 그 다음에 위험 자산의 상황을 보는 거고, 블랙시트 때문에 지금 상황을 보고 있는데 그게 아직 명확하지가 않아요. 내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달러, 유로 영향을 같이 받는다 보시면 되고, 그러면 파운드 지금 수렴 구간에 들어있죠. 상방 제약에서 매도 눌림 봐야 되고요. 그렇다면 얘네들은 제가 볼 때는 아래 추세선 지지력들 깨질 가능성이 높다 봅니다. 우선은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고요. 제가 볼 때는
얘네들 장대봉 중심선 라인까지 눌린 가능성 열고 보시는 게 맞고요. 매수를 잡으시려면 이 구간대에서 잡으시는 게 맞습니다. 급등했던 자리들 있죠. 빠질 때 그 구간들 지지력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우선은 제일 중요한 자리는 지금 차트상으로 보자면 잠시만요. 네. 네, 추세 지지력들 강할 거고요. 딱 두 자리입니다. 어차피 이 추세 지지력 혹은 얘네들이 지키지 못하면 이 아랫자리. 그래서 지금 삼각 수렴에 있는 아이들 고점에서는 벌써 이미 빠지고 있기 때문에 좀 늦은 감이 없잖아 있죠. 그래서 네, 반드시 지금은 매도 눌림이 좋고요. 그 구간들을 13310대까지는 열고 보시고 거기서 지지력이 확보가 되는지를 확인하시고 그게 지지력이 확보가 안 된다면 그 빠졌던 구간 13210대 그 구간부터나 매수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 저항점들 있는 아이들을 함부로 쫓아갈 생각 마시고요. 어떤 규칙을 갖고 놀고 있죠. 지금 이 친구들 또 봐볼까요? 싹 치고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지금 이게 큰 흐름상에서의 어느 규칙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구간에서 여기서는 뭡니까? 설왕설래 하는 그림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넘어가지 못하고 이러고 있다는 거죠. 고점을 넘긴 다음에 전고점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걔가 저항받기 때문에 그때부터 음봉이 발생된 거고요. 그렇다면 우선은 조정 국면에 있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그래서 추가적인 매수를 받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고요. 단기적으로는 고점 추가적으로 높이기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눌림 보신 게 맞고 중간에서 지지력 확보하는지 네. 그래서 이 구간 내에서 보합을 띄고 방향을 좀 더 설정했을 때 배팅 들어간 게 좋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구리와 그리고 파운드에 대해서 두 가지 종목 또 짚어봤습니다. 자, 앞서서 1부에서 골드에 대해서 오늘 변동성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1,300달러를 돌파한 이후 어떤 전략이 또 유효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12월물 1,300달러가 돌파했는데 향후 전망에 대해서 자, 지금 시점에서 좀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현재 시세 살펴보시면요. 자, 골드는 1,302.4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초반보다는 상승분이 조금은 밀렸어요. 점차 좀 윗꼬리가 나오고 있는 형세인데요. 자, 두 분과 골드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송주식 해설위원님 골드 업앤다운 하셨을 때 당연히 골드 업이죠. 업으로 네. 하셨죠? 네네. 저는 좀 장기 차트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 마스터님 이렇게 짚어주시듯이 옆에 뭔가 그러니까 조언을 해주실 분들이 있다면은 네. 사실 그 흐름에 맞춰서 지금 뭐 매도를 보고 짧게 끊어서 가고 그런 대응들이 좋은데 대부분 또 매매를 하시다 보면 네. 그렇게 또 듣다가 자기 주관대로 하세요. 그럼요. 그런 부분. 그런데 그냥 큰 흐름으로 네. 120분 차트를 봤을 때 지금 1300선이에요. 하단으로 1262, 상단으로는 1362. 뭐 상단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훨씬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쪽으로 그러니까 더 열려 있다. 조금 더 네. 단순하게 좀 접근을 하셔라. 네. 아까 일부에서는 뭐 펀더멘탈적인 거를 네. 계속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네. 뭐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테니 그렇죠. 예, 이런 자리에서는 1300선 그리고 크루드 오일 50불선 이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라인에서는 위로 내가 수익을 취할 것이 많은가, 밑으로 취할 것이 많은가, 그리고 전반적으로 한 2, 3일 전부터의 흐름이 상승 흐름이었는가, 하락 흐름이었는가. 그런 흐름을 보면서 그 흐름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지, 역매매를 하시면 다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골드 같은 경우는 눌리더라도, 눌리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눌림목을 활용한 매수 대응이 좀 더 유효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맞아요. 골드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황 안에서 자신만의 또 특별한 생각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네. 매매를 하다 보면은. 네, 그러면 꼭 역매매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누군가의 조언을 듣고 네. 짧은 호흡으로 매매들을 잘 하세요. 그러다가 뭐 걸어놓은 주문을 내가 취소를 안 하고 잤다거나 네. 아니면 매매에 막 그 호가에 빠진다고 그러죠. 네, 호가에 네네. 빠져서 뭐 이렇게 단타 매매를 치고받고 스캘핑을 하다 보니 갑자기 네. 지표 발표하는 시간도 내가 놓치고 있었어요. 11시면 그런 매매를 안 해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9시 반, 11시 뭐 이런 시간대에 매매를 하다 보니까 물렸어요. 지금처럼 급등하는 거. 네. 그럼 뭐 버텨보지.
매도로 네.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거죠. 그럼요. 예. 네, 정말 중요한 말씀과 사례를 또 도와드렸고, 그리고 골드라든지 크루드 오일은 중요 가격대가 있습니다. 뭐 골드 $1,300 말씀드렸고,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 $50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쪽으로 방향을 또 가야 하는지 그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거래일에 대비해서 또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두고 또 복귀도 해보시면서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도 더해 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 뭐 1부에 이어서 2부도 또 다시 지금 시세에 맞춰서 함께 도와주실까요? 골드요? 네네. 네. 골드 아까 그 13040 이상부터는 우선은 오늘 관점이죠. 네. 그 해설위원 말씀도 맞고 제 말도 맞고 막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한 50만 원 정도 수익이 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했고요. 그러네요. 네. 그다음에 뭐 어느 총 뭐 사인 드린 것만 하면 한 계약으로 뭐 100만 원 이상은 충분히 나셨겠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선은 매수 관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해설위원님 또 도와드린 관점에서 매수 좋은 자리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좀 보실까요? 네. 자, 해설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이런 이유에서일 거예요. 지지력이 됐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매수가 좋다. 굉장히 좋은 관점이거든요. 좋은 관점이고 단순히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제 어디서 장기적으로 끊어먹어야 될 거냐, 뭐 그거에 대한 걸 보시는 게 좋고요. 네. 그렇다면 이게 이렇게 갔을 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신경 써야 될 거는 고가를 높이지 못하는 이런 구간들, 그러니까 고가 13330 그 위에서 쫓아가지만 않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셨다시피 눌림에서 매수 대응 좋습니다. 다 오늘 스캐핑 입장에서 매수를 보자면 뭐 1299.3 아니 1299.0 아래서 매수를 진입 들어간 게 좋고요. 얘 눌림이 많아봤자 얘네들 전 고점 쌍고를 약간 깨는 구간에서 멈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작은 흐름에서는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큰 아이들은 좀 더 기다렸다가 다시 저가 확인하러 올 때 진입을 들어가면 유용하겠죠. 특히 뭐 1260 부근에서 들어간다면 그거는 좀 밀리고 싸우더라도 분할 대응도 좋고 단가 맞추는 싸움도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매수 자리와 좋은 매도 자리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시장 한 100번 정도의 움직임이 있다 그러면 그중에서 한두 번만 정확하게 얘네들이 어디를 찍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움직인다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는 기간이나 어느 구간에서 먹을 거냐에 따라서 좋은 매도자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정도 참고 어느 정도의 물량으로 어느 정도 시점에서 어느 정도 기간을 갖고 하는지를 결정하시고 본인 그릇을 찾아서 본인 좋은 자리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면 굉장히 수월하게 수익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또 수익 내신 부분도 말씀을 도와드렸는데 오늘까지 또 무료 방송 진행하셨잖아요, 저희 쪽에서. 네네. 네, 오늘은 또 어떤 거래를 하셨는지. 네. 오늘이요? 네. 오늘 오전에는 네네. 국내 선물만 하고 이제 뭐 네. 우리가 해외 선물 드린 거는 제가 다 체크를 못해서 그런데 네. 제가 보는 거 크게 어긋남은 없는 것 같아요. 뭐 크루드 오일부터 해서 골드 뭐 아까 유로도 할 때 다 제가 드린 설명이 오전에 다 드렸던 사인들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다 매매는 안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아직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 거고요. 국내 선물도 오늘 반등했을 때 계속 눌렀었어요. 어제부터. 매수 우상향은 인정하겠는데 무섭다. 그 소심한 기회주의자가 되자고 그랬죠. 아침 방송에서는 제가 소심한 기회주의자가 되자, 리딩 방송에서는 비겁한 기회주의자가 되자. 그래서 이제 고점 저항점에서 이제 누르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또 오전 중에 적당히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변동성에 대해서는 항상 부족합니다. 뭐 저희가 어제도 그렇고 1포 먹었는데도 계속 부족하다 생각했어요. 왜 그러면 가능성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한번 지금 시간에 국선 한번 봐보겠습니다. 저도 걸어놓고 오늘 마감하는 것까지 정확하게 안 봤거든요. 그래요? 네, 오늘 볼게요. 매도로 많이 빠졌죠. 네. 327.40대인가 60대를 제가 목표로 잡아드렸을 겁니다. 근데 좀 못 미쳤네요. 굉장히 아쉽습니다. 자, 그러지만 얘네들이 매도를 주면서부터 중간에 한번 저희가 이 기준으로 매도를 쳤습니다. 맞습니까, 시청자분들? 제가 대답을 드릴 수가 없죠. 아시죠? 자, 얘네들 매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익절 마무리를 하자. 매도를 한 3번 드렸습니다, 오늘. 그렇죠?
매도 정확히 고점에서 5차 마이너스 때가 한 2틱 정도 났을 걸로 기억하고요. 예, 70 매도, 그 다음에 뭐 60 매도, 그 다음에 위에서 닿을 때 다시 한번 매도해서 05에 들어갔다 신고받은 것 같은데요. 00이었나? 그 다음에 익절을 다 하고 마무리 짓자. 그 다음에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초록색 선상에서 매도 치라. 말씀드렸죠. 네네. 근데 뭐 하셨을지 안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이 돼버렸는데. 잘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예, 네. 이 정도만 먹어도 우리는 충분하기 때문에 정확하네요. 항상 예,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이번 주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국내 선물 매매하기도 힘들고요. 추석 첫날, 추석 끝나고 첫날 때 굉장히 괴로웠거든요. 우상향 인정하겠는데 너무 많이 가니까 반대 매매 눌리는데 보는 것보다 덜 가서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근데 네. 사인은 항상 익절을 잡으라고 나갑니다. 익절 잡으세요. 본청 잡으세요. 특히 초보분들은 잡으세요. 분할 대기 안 하실 거면 잡으세요. 초보는 절대 안 잡아요. 문제가 그겁니다. 이따 좀 올 때도 사례를 들어서 한 2가지를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건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매매했습니다. 잘했죠. 네. 정말 잘하셨습니다. 항상 잘합니다. 네. 맞아요. 저는 네. 뭐 선재 마스터님 가장 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네. 늘 초보 트레이더들이 놓치는 부분들이 여기서 어디까지 올라가지? 예, 뭐 지수는 매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매도를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포인트들을 사실 잡아주는 옆에 조언자가 있으면은 네. 굉장히 좀 수월하게 할 수 있거든요. 골드 같은 경우도 짧은 구간이지만 매도가 맞죠. 분명히 맞았죠. 네. 그런데 어디서 매도를 할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타이밍이 너무 빠르다거나 아니면 너무 늦다거나 아니면 아예 그 거래 그 타이밍을 놓친다거나 하시는데 이런 좀 조언들을 들으면서 각 상품 간의 이런 매매 포인트들, 중요한 매매 포인트들을 조금 익히시는 게 네. 굉장히 거래하는데 앞으로 혼자 거래를 하게 되더라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 선물에 대한 뭐 매매 전략까지 또 저희 샘플러스 무료 방송을 통해서 만나보셨던 분들이라면은 방금 뭐 마스터님이 여쭤보셨을 때 다들 대답을 하셨을 거예요. 네, 마음속으로 대답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오늘까지 뭐 무료 방송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또 좋은 시간으로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뭐 두 분과 함께 다시 한번 더욱더 꼼꼼하게 짚어보고 있는데요. 앞서서 골드에 대해서는 짚어봤는데 오늘 뭐 앞서서 일부에서 살펴봤듯이 국채와 그리고 엔에 대해서도 같은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국채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국채 지금 현재 가격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현재 시세 다시 한번 봅니다. 125-20으로 국채 역시 뭐 초반보다는 조금 밀리는 모습이기도 해요. 전거래 대비해서 0.17%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물가 소비 지표 발표 후에 수직으로 좀 상승을 한 부분도 있어서 자, 국채 다시 한번 지금 시점의 가격대에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설위원님, 네. 일단은 오늘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리를 자꾸 보셔야 됩니다. 네네. 금리가 지금 네. 2.29대 아무튼 2.3에서 2.2대로 지금 다시 들어왔는데 네. 2.18에서 2.28 그 구간으로 다시 복귀를 하는가가 중요한 거고요. 네. 복귀를 하게 된다면 가격으로 역산했을 때 125-26이 넘어야 됩니다. 26이 넘는다면 여기를 돌파하게 된다면은 제가 볼 땐 126 초반까지 한 10 정도까지 열어놓고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열어놓고 좀 매수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골드도 같이 참고를 하셔야겠죠. 1300선이 계속 지지가 되는가 오늘. 예. 아까 선재 마스터님 말씀대로 1299 정도? 그 정도까지는 뭐 빠질 수 있으나 네. 뭐 여기서 그 수준은 분명히 지켜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뭔가 그런데 오늘 금요일이라서 사실 또 북한 재료를 저희가 좀 한동안 입고 있었죠. 그렇죠. 예, 그렇기 네. 때문에 네. 분명히 사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는 있을 걸로 보여서 네. 1300선 지지는 좀 오늘은 뭐 수월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아무래도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뭐 어떻게 움직이는가. 네. 예, 요 1300선 지지와 함께
골드와 10년 국채를 같이 엮어서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뭐 안전자산에 대해서는 엔과 그리고 골드 그리고 국채까지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또 중점적으로 보는데 북한 변수 말씀을 해주셨어요. 북한 변수가 소멸되지는 않았고 지금 좀 장기전으로 가고 있는 것뿐이잖아요. 뭐 그 전에 뭐 학습 효과가 워낙 계속해서 꾸준하게 쌓여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금은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도발과 어떤 리스크가 불거질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밀접하게 이런 안전자산 3인방 종목들 다시 한번 또 좀 중요 가격대를 보시면서 거래를 전후로 해 보셔라라는 말씀까지 더해주셨어요. 저 국제 그럼 마스터님도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네. 이제 국채 보는 건가요? 네. 자, 국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상의 그림 먼저 볼게요. 일봉상의 그림 보면 우선은 누르고 있던 추세에 돌파가 있었습니다. 돌파가 있었고 혹시 분봉에서 뭐가 보일까요? 분봉도 비슷하겠죠. 분봉 비슷하고 우선은 방금 중요한 저항점들 우선 돌파 여력을 보이려고 노력을 했죠. 그렇게 보이고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얘네들 기준 하나 잡아보겠습니다. 네. 그냥 확 봤을 때 눈에 띄는 기준이 이거네요. 우선은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채널로 움직이고 있었던 구간 내에서 지금 돌파가 있었다. 돌파가 있었다고 보고요. 네. 그렇다면 얘네들은 저한테 지금 거래를 하면 매수 우위로 보겠습니다. 매수 우위로 볼 거고 이 구간인데 제가 볼 때는 아래 구간까지 대비를 하고 보신 게 나을 거라고 봐요. 약간 이 정도의 오차를 두고 이 아래 구간에까지를 버틸 생각하고 빨리 들어가시던지 아니면 여기서 돌리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돌린 거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는군요. 역시. 자, 얘네들 채널 하단부죠. 그래서 얘네들 지지가 되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추세가 병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빠른 자리와 늦은 자리가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큰 흐름상에서 얘네들은 일봉상에서 이 전체 구간 바운더리를 나타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눌림에서 계속 매수를 좀 해주는 게 그림상으로 유리하고 지금 이 빨간 분봉이 일봉상에서 빨간 봉이 있었던 이 구간부터 눌림은 다시 기회가 되면 다 되돌아갈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되돌아간 걸 계속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항점마다 꼬리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눌림에서 보시기 바라고 여기 꼬리가 이 구간부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정도의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 눌림 매수 대응이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제에 대해서는 눌림시 매수 관점에 대한 부분 또 포괄적으로 설명을 도와드렸어요. 국채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11시 이제 40분이 지나가고 있는 시간인데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자, S&P 500은요, 2,555포인트로 다시 또 제자리로 올라가네요. 지금 0.24% 상승 분이고요. 일단 2,550까지 지켜내가고 있고 2,555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스닥도 볼게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나 뭐 S&P 비교해서 조금 더 강하죠. 6,100선에 대해서 지금 지지가 되면서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유로 FX도 볼게요. 유로 FX는요. 조금 눌렸나 봐요. 지금 1.1880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오늘 일봉상으로 보면은 위로든 아래로든 꼬리가 좀 달린 모습인데 이 꼬리 안에서 이제 변동성이 있었던 말인데 지금 1.19가 잠시 깨진 상황입니다. 1.1880달러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는요, 1301.2달러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그리고 크루드오일 마지막으로 볼게요. 51.14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스터님, 네, 뭐 어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아닙니다. 오늘 금요일이라서 굉장히 기분이 좋나 봐요. 네. 제 생각에는 네, 무료 네. 방송도 잘 마치셨고 네. 또 이번 네. 한 주가 또 좀 초반에는 힘든 한 주 시작이었다고 하셨으니까. 요즘 많이 바빠서 하루에 네. 2시간에서 3시간 이상 못 잡니다. 그래서 그렇죠. 15시간에서 20시간 이상 일주일 내내 못 자기 때문에 네. 금요일이라서 너무 행복하고요. 오늘 낮잠 네, 좀 많이 잘 수 자서 네. 그나마 좀 한 것 같고 방금 전에 말씀하시는데 네. 굉장히 뭐 유로도 밀리네요 이런
마스터가 밀린다 그랬는데 밀린 게 의외스럽다는 듯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혼자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전혀 그런 농담입니다, 말은 농담. 아니, 마스터가 밀린다 그랬는데 아, 그럼요. 밀렸네요, 네. 이런 거. 제가 그 보고. 멘트를- 우리가 들으셨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멘트를 빼놨다 이거죠, 지금. 네, 아, 죄송합니다. 의외로 밀렸네 이렇게 보신 것 아닙니다. 같아서 그런 당연히 말씀은 밀려야죠. 아니었고요. 마스터가 밀린다 그러는데. 네네. 네. 그래.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한 정보 수집과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1부와 2부 계속 유로 FX에 대해서는 좀 밀리는 가격대를 말씀해 주셨죠, 마스터님? 네. 네. 그래서 이제 네. 눌린 매수를 1.1860대 보시라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전에 고점, 전고점 강한 저항점까지 지금 뚫었잖아요, 방금. 그렇죠. 네. 1.1890대를 뚫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안 잡히더라도 좀 눌린 다음에 대기해서 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이거 지금 정리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계약을 배팅했어요. 아까. 그래서 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으로도 지금 저희 신세계 함께 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다양한 의견 남겨주고 계십니다. 또 이 안에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또 바로바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유튜브도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유로 FX까지 봤는데, 네. 뭐 다른 체크하실 거 있으실까요? 유튜브에 네. 유로 1.18, 네. 18580에 물렸다고. 급등에 누가 물렸다. 급등에 네네. 물렸다고 누가 신고하셨네요. 네네. 잠시만요. 자리가 몇이었죠? 1.18580. 580이요. 18. 네네. 지금, 저희 방송 듣고 계셨을 텐데 네. 이걸 왜 저가에서 쫓아가셨을까요? 여튼 네. 자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자 이제 실력이 초보냐 중수냐인데 지금 그림 봐도 제가 보는 자리에서는 매수를 잡아야 되겠죠. 근데 지금 단가가 더 아래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18700대 오면 마무리를 하시고 다시 공략하신 게 낫고요. 너무 이제 움직인 거 보니까 본인이 너무 저가에 들어갔다는 거 인지가 되셨죠. 그럼 빨리 도망쳐 나와서 차라리 고점에서 다시 내가 정리 안 했다 생각하고 들고 계셔서 매도를 다시 노린 게 좋은데 지금 자리에서는 이걸 보신 게 좋아요. 이 자리들 잘 막아내는지 보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보는 패턴은 이렇게 뚫은 다음에 여기 구간에서 맞고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다시 더 되돌려서 보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선 자체는 길게 매도 보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요, 아직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예상했던 자리만 와 있는 거지 추가적으로 매수로 더 길게 가서 빠질지 안 갈지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섹션을 좀 더 지나봐야지 알거든요. 근데 상방 제약들이 있는 상태에서 빠졌죠. 그렇다면 아까 저희가 보는 것보다 이 부분을 약간 더 열고 대응한다 했어요, 매도를. 그 이유는 이 힘 때문에 그림들이 추가적으로 윗자리가 약간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매도 롱포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지금 오늘 하단부 잡는 것도 지표 영향 때문에 얘네들이 혼조세 들 거라는 이야기예요. 응? 확산의 네. 영역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번 빠져나오셔가지고 약 손절하고 빠져나오시고 그게 싫으시다면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저희 닉네임을 뒤에다 적어주셨는데 저희 회원이신 것 같아요. 익절 잡고 매매하라고 네네. 익절 안 잡으셨다고 또 누가 태클을 거시네요. 그래 왜 익절 안 잡고 하셨어요? 익절 안 잡아서 급등할 때 물리신 거죠. 네. 그러면 네. 지금 우선은 본청 자리 오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근데 약간이니까 버리고 나오시면 좋고 아직 방향 설정이 그래서 추세 매도를 칠 수 있는 구간에는 있죠, 아직은.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반등을 하는지 제가 본다 그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섹션보다는 한두 섹션이 더 지난 다음에 확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큰 테두리에서 더 버텨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아직 좀 이르고요. 아직은 괜찮다 말씀드립니다. 달러 인덱스 얘를 뒤집으면 그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아래쪽으로 빠지는 유로를 보듯이 여기서 달러 인덱스가 지지하는 거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건 스캘핑 오늘 단기적인 입장이고 길게 보는 거는 물량만 안 늘리시고 저랑 같이 다시 한번 질문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선 급등에 물렸기 때문에 얘네들은 추가적인 하방이 있더라도 우선은 약수익에 대한 익절을 잡고 보시고요. 오늘 정리하기 싫으시더라도 그다음에 물량 늘리는 매매는 하지 마시고요. 저한테 오셔가지고 다시 실시간으로 저랑 리딩을 하면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실이 그거 뭐 별로 아쉽지 않다 그러면 가장 좋은 원칙은 한번 버리고 나와서 다시 반등했을 때 다시 눌러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또 서로 다른 분들끼리 의견도 나누면서 정말 이게 좋은 시장의 방향성이잖아요. 네. 말씀드릴 게 있네요. 네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분할 위에서 태워서 나와도 되지 않을까요? 또 시청자분이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건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드릴 때 그랬죠.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분할했는데 잘못됐을 때 대응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5틱, 10틱, 5만 원, 10만 원 때문에 분할에 들어가서 큰 그림 상관없이 싸우겠다. 그건 좀 무리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파타이님 그런 취지에서 말씀은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그런 취지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또 실전 매매 또는 뭐 시장 분석을 하고 계시는 분들 다양한 의견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또 의견이 나눠지고 또 시장에 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모색을 하는 것이 진짜 네, 좋은 의견 나눠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유로 FX에 대해서 저희 2부 시간에도 실시간으로 또 다시 한번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앞서서 1부에서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크루드 오일 가격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난 이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드 오일은요, 51달러 초반까지 다시 밀렸습니다. 51.15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51달러 중반대에서 지금 저희 방송할 때 시작이 됐었죠. 마스터님,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했는데요. 네, 우선 네. 자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80대까지 밀릴 수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50점 지금 51.20대 중요한데 걔가 약간 눌렸죠. 그래서 매수는 그 부분부터 가능하리라 보고 있고요. 그 이야기예요. 뭐 잔소리 쓴소리 좀 하려고 합니다. 뭐 저희가 여기서 잘 보이기 위해서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유료 회원이에요. 그리고 뭐 그 전에 지금 전체 흐름은 전체 흐름은 저희가 잘 잡아냈는데 대의 관점에서 각 시간별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배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약간 단기냐 장기냐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추석이 끝난 다음에 여기서 누르고 여기서 눌렀었어요. 근데 그게 한 35핍 정도? 그러니까 40만 원 정도 수익이 난 상태에서 익절을 잡고 대응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롱포는 분할되게 하면 된다. 52불까지 올라가는데 거기 해봤자 일반적으로 매매하는 사람들 200만 원 정도의 밀림이기 때문에 롱포는 그렇게 해도 되고 나머지 분들은 손절을 잡고 대응하자 이랬어요. 근데 익절도 안 하시고 어떤 초보분이 이걸 물렸다고 봐요. 그러면 증거금도 적은 상태에서 본인이 초보인데 길게 한다.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저희가 위에서 했을 때 이 구간에서 손절을 잡고 배팅하고 이 구간에서 손절을 잡고 배팅하고 그 다음에 롱포는 여기서 배팅을 해서 분할 들어가서 수익으로 나오고 매수로 돌려서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 그릇은 10만 원짜리 그릇인데 그렇죠. 본인은 200만 원, 300만 원 원하는 거예요. 분할 구간이 200핍 올라갔을 때 친다고 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자. 할 사람들만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데 증거금이 100만 원인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위에서 매도를 드렸는데 51불에서 누군가가 매수를 잡으셨대요. 그것도 3계약 잡으셨답니다. 그래서 아래 구간에서 밀렸다고 여기군요. 저기서 밀려서 추석 때 들어가셨나 봐요. 밀려서 아래 구간에서 말씀하시길래 제가 51불 바로 확인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2불까지 갈 거니까 얘네들 그냥 들고 있으시다. 중간에 익절을 하나 하시고 나머지 걸로 끌고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51.40대까지 왔어요. 그럼 3계약이면 거의 180만 원 수익이 난 구간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3,5에 매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드렸어요. 반등하면. 근데 이 구간에서 또 신고를 하는 겁니다. 대표님, 저 3계약 물려 있습니다. 네? 자,
이해가 안 되죠, 도대체. 왜 올챙이적 시절 생각 못하고 수익이 날 때 도망쳐 나오지 않습니까? 한두 계약 갖고 있는 거 이해가 됩니다. 3계약 갖고 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거기서 더 충격적이었던 거는 저희가 여기서 신규 배팅 매수가 들어가니까 여기서 불타기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50.59에서. 초보는 50.30에서 매수를 대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30핍이 밀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30핍에 3계약 들어가면 6계약 정도가 될 수 있겠죠. 1대1로 보통 들어간다고 가정을 둬야 되니까. 그렇다면 거기서 30핍만 해도 638, 또 180만 원. 180핍이니까 200만 원 넘어갑니다. 그 얼마나 큰 리스크입니까? 네. 그래서 그 무리한 배팅, 자, 익절 잡지 않았고요. 밀렸다 온 아이들을 수익일 때 정리 안 했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니까 한 번에 잃었던 그동안에 오랜 기간 동안 손실을 한 번에 만회하고 싶으셨대요. 근데 저 뵌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쵸? 이제까지 오랜 세월 걸 하루 만에 그걸 찾아오겠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과도한 욕심 버리셔야 되고요. 당연히 갈 거니까 해도 되신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런 습관이 본인을 사지로 내모는 습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항상 욕심 줄이시고 그 다음에 원칙은 그렇습니다. 밀렸다 온 놈은 본청이나 약수이청을 무조건 한다. 리스크 줄인다. 그 다음에 초보는 수익 나는 거 익절 대응한다. 수익 난 거는 손실로 나오지 않게 한다. 그리고 욕심 부리지 않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뭐 좀 듣기 싫으시겠지만 좀 쓴소리 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시장에서 수익을 내가면서 시장에서 공부를 해나가는 것과 유연하게 대응을 하면서 그 학원 수강비를 시장에 많이 갖다 내시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계시죠. 네. 네, 1년 동안 이렇게 공부하는 비용들을 많이 이렇게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최대한 그런 거는 이제 마스터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최대한 유연하게 그리고 비용을 조금 적게 들여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인 것 그게 같아요. 맞는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다들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고집이 있으십니다. 리딩 반대로 하시고 익절 안 하시고 불타기 하시고 네. 그래서 다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살아남기 위해서 같이 모여 있는 그렇죠. 거지 예. 살아남기 위한 건 조심하자는 겁니다. 조심해도 수익이 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2차적인 목표가 수익을 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아주 저 실전 사례를 좀 통틀어서 네. 또 시청자분들도 많은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앞으로의 매매에 대해서 또 다짐도 해볼 수 있고 앞으로의 그런 의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신세계 2부에서도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내용을 전달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진행이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종목들이 워낙 또 움직임들이 있어서 두 분 2시간 정말 알차게 채워주신 것 같은데 손재 마스터님도 추석 연휴 이후에 처음 오셨잖아요. 네, 네. 어떠셨어요? 네, 추석 때 조상님들 이렇게 벌초해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김에 오늘 저도 코스염 벌초 좀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냥 괜시리 오기 전에 좀 자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시 자를 네. 건데. 올라갔네요. 네. 그래서 뭐 또 기를 건데 여튼 네. 뭐 추석은 그렇게 보냈습니다. 벌초하면서. 네. 그래서 즐거운 시간 보냈고요. 휴식 시간이 길었던 만큼 그 시청자분들한테 좀 그동안 교육을 제가 거의 한 달 내내 했었습니다. 그리고 핵심 교육도 하고 저희 방에 계시는 전문가 회원님도 또 처음 듣는 내용까지도 제가 알려드리면서 했기 때문에 좀 더 공부하시고요. 그다음에 본인 그릇을 찾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살아남은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작은 거에 설한설레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또 실수도 있어야지 또 얻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거 염두에 두시고 왜 실패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거에 대한 걸 꾸준히 학습하다 보시면 시장은 굉장히 편안하게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추석 연휴 이후에 또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고, 자, 또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셨네요. 자, 그리고 해설위원님도 어떠셨어요? 뭔가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추석 이후에 시장 환경이 사실 추석 때 저는 월초라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좀 심심했었어요. 그러다가 오늘을 계기로 좀 시장 흐름이 한 번 더 바뀌는 것 같아서 뭐 아무튼 월말까지 좀 뭔가 또 집중해야 될 거리들이 좀 생긴 것 같아서 네. 저는 매우 흥미롭고 그런 날 또 출연을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도록 네. 하시죠. 네. 아, 그럼요. 두 분과 오늘 함께 시장 분석해서 정말 든든했습니다. 두 분은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뵈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신세계 2부까지 금요일장 저희가 2시간 꽉꽉 채워서 보내드렸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